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서술형 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일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무엇을 변수로 두는지를 좀 눈여겨보세요. 무엇을 변수로 두고 식도 세우고 그 식을 풀이해 나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활용 문제에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이었어요? 자, 기억납니까? 자, 문장을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활용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문장을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많은 친구들이 실수해요. 왜 실수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풀었던 대로, 그 풀이대로 풀려고 막 해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실수할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다 낚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장을 잘 읽고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크게 관점 두 개보다 무엇을 변수로 두는지, 두 번째, 문장을 잘 읽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자, 유념하시고 들어가 봅시다. 자, 현우하고 민석이가 같이 일을 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현우가 어쩌고 민석이가 또 어쩌고 민석이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우가 혼자 이 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변수로 둘까? 무엇을 변수로 둘까? 자, 이 일은 사실 이 일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요소들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변수로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그 변수에 관해서 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많이 풀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죠. 활용 문제에서. 뭐죠? 맞아. 거리 시속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시속.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변수 얘기를 조금 도입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이 문제에서의 요소는 그 변수 사이의 어떤 비례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변수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 변수에서요, 우리 이 속력 을 우리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속력을 60km/h. 자, 이게 여기서 hour이 뭐지? 얘들아, 갑자기 영어 시간 됐다. 선생님 영어 좋아해. 얘들아, hour. 이거 뭐예요? 영어에서 시예요, 시. 몇 시, 몇 분, 몇 초 할 때 시. 그 다음에 자, 5km/, 선생님은 깜장색이 나오기로 원했어요. 자, 5km/min 하면. 자, 이것은 선생님 말했죠? 미닛. 이거는 분.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이 5km/min, 60km/h. 이거의 의미는 한 시간당 이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나 간다는 거야. 그래요. 한 시간에 60km 움직인다는 뜻이고, 얘는 1분에 5km 움직인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야, 얘들아, 이거. 1분에 5km 움직인대요. 자, 어쨌든 1분에 5km. 1시간에 60km. 자, 이거를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타낸 거다라는 거죠. 단위 시간당 적어볼까요?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속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단위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
자, 그럼 눈치 빠른 친구는 선생님이 일 얘기해서 왜 속력 얘기를 하는지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현우하고 민석이도 단위 시간당 해낼 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변수로 둘 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단위라고 하면 단위 시간이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해당하는 단위 시간. 오호, 단위 시간. 이 단위 시간이 여기서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빨리 파악해보세요. 그렇지. 며칠 만에 끝내고 며칠 만에 끝내고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래라 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단위 시간이 선생님이 며칠이라고 했을 때 1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때는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적어주라 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죠. 특히 3반, 6반, 9반 친구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자를 도입을 할 텐데 그 문자가 무엇인지를 꼭 적어주세요.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보고요. 민석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선생님이 B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읽어볼 거예요. 현우와 민석이가 같이 일을 한대요. 그러면 같이 일하면 현우와 민석이가 같이 일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뭐 현우는 현우대로 A만큼의 일을 해낼 거고 민석이는 민석이대로 B만큼의 일을 해낼 거니까 그래요. A 더하기 B만큼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이제는 우리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현우, 민석이가 같이 일을 하면 1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전체 일의 양이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 전체 일의 양은 뭘까요? 현우와 민석이가 같이 일을 한 민석이가 같이 12일 일했으니까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12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긴 문장이 등장해요. 아우 정말 왜 이렇게 긴 거야. 자, 이 일을 어떻게? 현우가 혼자 8시간 일하고 그리고 현우와 민석이가 다시 같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민석이가 혼자 3일간 일을 더 해서 일을 끝냈다.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게 한 식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를요, 선생님 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현우가 혼자, 요거 1번, 선생님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구분해 볼 거예요. 1번을 식으로 나타내면 현우가 혼자 일을 했으니까 8A. 현우와 민석이가 같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7 곱하기 A 더하기 B. 3번. 민석이가 혼자 3일간 일을 좀 더 했대요. 3B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은 다 더해야 돼요. 그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8A 더하기 7A 더하기 B. 이건 왜 생겼니? 더하기 3B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뭘까요? 15A 더하기 10B다. 자, 이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야지 원래 전체 일의 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보겠어요. 따라서 전체 일의 양이
전체 일의 양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면 그냥 10일 만에 끝내는 전체 일을 같이 했다가 따로 했다가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같은 양을 지금 두 번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15A 더하기 10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한번.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요. 그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나타났어요. 이 말은 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그 문자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두 문자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는 있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y,2y는 4x라는 어떤 관계식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식은 y는 2x야. 자,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이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하나로 정해서 적을 수 없어요.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a, b를 x, y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밖에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함수를 예로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쨌든 일단 그러면 관계식이라도 알아보자, 얘들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A를 좌변, B를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3A는 2B가 되고요.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는 뭘 구하라는지 한번 볼게요. 현호가 혼자 이 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라는 거지. 자, 현호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다? A다. 자, 이거를요, 이 마지막 노란색 문장을요,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전체 일은 원래 12에 A 더하기 B인데, 현우가 혼자 이 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좀 풀어서 적어볼까? A 더하기 A 더하기 A. 자, 요렇게 며칠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까? 뭐 N일 걸렸다. 잘 안 보이네. N일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볼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N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를 없애는 거. 그렇지, 이 B를 없애고 싶은 거야.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다 푼 거예요. B는 2분의 3A 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 대입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볼래요. 12A 더하기 B는 12A 더하기 12B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B를 없애고 싶으니까 자, 요 식에서 선생님은 요 3A는 2B라는 식에서 12B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그렇지, 양변에 곱하기 6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6, 3, 18A는 6이 12B. 따라서 12B는 얼마다? 18A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2A 더하기 18A는 30A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게 된 거죠. N은 얼마다? 30이다. 따라서 31이 걸린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잘 따라와 봤나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보자. 31? 맞네.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고 현우와 민석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x, y.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자를 두고 있는지, 자, 변수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었네?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었어요. 그리고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y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변수의 연립 방정식 문제로 나타내었다라는 거. 선생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전체 일의 양 자체를 그냥 식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이 답 해설에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었네요. 자,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왜? 어차피 이 1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공통이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할 건데 이놈이 연립할 거잖아. 연립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해서 풀 거니까. 선생님이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x와 y의 답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x, y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x가 30분의 1, y가 2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돼 있잖아.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우가 하루에 30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일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하지 않을게요. 일을 뭐라고? work라고 할까요? work. 자, 그러면 전체 일이 1이면 이 1work는 30분의 1work를 몇 번 한 걸까요? 그렇죠. 30일 동안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1.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31이 된다. 자, x, y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한 것에 대한 해석을 또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풀이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2개 이상 선생님이 또 만들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절대로 논리적 모순이 없기만 하면 돼요. 자, 2번 문제에서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변수를 똑같이 두었지만 여기서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과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지 않고 식 자체로 두는 요 풀이 방법, 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했습니다.